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교통사고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양질의 정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자, 금일은 경미한 교통사고 충돌사고에서 그 피해자분이 우측 팔과 다리 부분에 CRPS, 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생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결국 원금이 2억 4,500만 원 정도 인정됐고요.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합치면은 총 4억 1천만 원 정도가 인정된 이런 사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분은 사고 내용은 좀 되게 경미했는데 부상 이후에 그 사고 이후에 계속 통증이 남자 자택 인근의 병원을 찾아서 기본적인 검사만 했습니다. 뭐 엑스레이라든지 기본적인 혈액 검사,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물리치료 좀 받고 약물치료 좀 받고 그리고 열치료 받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, 근데 그 치료 후에도 계속해서 통증이 남아가지고 내 증상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물리치료 수준으로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느껴가지고 큰 대학병원을 내원하게 됐습니다.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이런저런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거는 CRPS 1형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마취통증의학과에 협진 요청을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받고 뭐 성상신경절 차단술, 그리고 케타민 주사, 그리고 뭐 경막의 신경 차단술, 그리고 견인치료, 뭐 분무치료, 이런 전기자극술, 이렇게 CRPS의 일반적인 치료들을 쭉 받았어요.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시간이 흐른 뒤에 보험사 측하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너무 이견이 커가지고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분 선임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연이자까지 총 4억 1천만 원 배상을 받았고, 그 하나하나의 항목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네. 이 소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, 즉 CRPS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고, 향후 치료비 항목들을 지금 과거에 받았던 내역들을 향후로도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, 그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우선 법원에서는 AMA 6판, 통상 CRPS에서는 AMA 6판 적용되죠. 6판에 의해서 산정했을 때 이 CRPS로만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한 29%다 라고 봤고요. 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외상 후에 그 스트레스 정도가 심해가지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치료가 이 치료 종결 시까지 필요한데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이 또 18% 정도라고 봐야 된다.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복합 우리 장애율이라고 하죠. 이 중복 장애율이 41.7%가 인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당시에 3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도시 1호 노임, 우리 그 건설 노임이라고 하죠. 그 금액 적용해가지고 만 65세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총 일실 수입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또 향후 치료비가 아주 주요한 쟁점이었는데, 여러분들 보존적 치료 있죠. 뭐 약물 치료 받고 도수 치료도 받고 뭐 견인 치료도 받고 케타민 주사도 맞고 그리고 신경술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. 그 보존적 치료 비용으로 5,100만 원 정도가 인정됐고요. 그리고 척수 자극기 그 시험적 삽입술에 176만 원 인정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막바로 척수 자극기 삽입술 비용이 인정된 게 아니고 그게 효용이 있는지 일단 시험적으로 해보는데 그 비용만 인정해 줬는데 176만 원 인정됐고요. 그리고 정신과 관련으로서 50만 원의 치료비 인정되고, 그리고 휠체어, 이분이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된다. 그래서 10년마다 휠체어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했을 때 휠체어 비용이 34만 원 인정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금액 합치니까 5,300만 원 정도 인정됐고요. 자, 이 판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사건에서 통상 개요인 인정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. 많이 아프고 해도 통상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약 먹고 하면은 충분히 개요인 없이도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, 이 사건에서는 이 통증과 특히 관절에 강직이 많이 남아서 정상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할 수 없다라고 봐서 1일 2시간 붙여줬어요. 2시간 붙여줬는데 이게 30대 초반인데 이분이 여명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 개요비만 1억 9,700이 나왔어요. 2억 남은 거죠. 그래가지고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
변호사님이 잘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고,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봐주고 한 게 참 의미 있다고 보이고, 저도 향후 법원에서 조금 개업이 인정 부분에 관해서 좀 완화해가지고, 사실 대부분 CRPS 환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, 거기다가 마약성 진통제 또 드시는 맞는 분들께서는 하루 중에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몽롱하거든요.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시간이 막 3시간 되고 또 잠에 빠지는 시간까지 뭐 하루에 5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날아가서 일을 못하게 되는데, 그게 노동능력 상실률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던지 100%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업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, 이 부분을 너무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가 너무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향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, CRPS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요, 일단 높은 일실 수입,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는 것이고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 항목이 그 AMA 몇 판에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를 굉장히 잘 주장을 하셔야 되고, 두 번째로는 향후 치료비나 개업비에 있어서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. 약물 치료라 그래도 그 약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다 이름도 있고 하거든요. 그런 약물 치료비 하나 다 빠짐없이, 그리고 보조고 비용까지 빠짐없이 인정받으면 그게 굉장히 액수가 늘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되고, 대부분 CRPS 사건들 굉장히 소가가 크고 인용액도 높은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액의 뭐 변호사비를 아낀다고 생각하기보다, 변호사비 뭐 어차피 해봤자 인정받으시는 금액이 변호사 썼을 때 제가 봤을 때 배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높게 받으시고 지출하신 뭐 소액의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소송 비용 확정 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